2교시 수업 시작할게요. 지금 35페이지까지 왔습니다.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운 건 어디서부터 배우냐면 원자부터 배워. 그래서 원자의 구조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 플러스 성질을 가진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자핵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배운 원자의 아주 기초적인 모형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원자가 모이면 분자가 되고 여러 가지 분자들이 모여가지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지.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이 원자가 세상에서 제일 작은 거라고 배우거든.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고등교과 과정에서는 이 여기 나오는 이제 물질이 있는데 그게 플러스 성질을 가진 거를 양성자라고 불러. 그리고 물질이 있는데 이게 양성자랑 비스무리하게 생긴 어떤 몸무게를 가진 애인데 얘는 전기적으로 성질이 없어. 그걸 뭐라고 불러? 중성자라고 불러. 그리고 마이너스 성질을 가진 애를 전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전기적으로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양성자는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중성자는 존재하나 특별히 눈에 띄는 성질은 없어. 그냥 존재만 해. 대신에 중성자가 많으면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무거워져. 몸무게는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울 때 뭐라고 배우냐면 주기율표에서 흔히 말하는 원자번호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원자번호 몇 번 하는 게 뭐냐면 플러스 개수를 뜻해. 그래서 원자에서 예를 들면 플러스가 10개야. 그럼 전자 몇 개 있어야 돼? 10개 있어야 돼. 그래서 모든 원자는 중성이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배웠단 말이야. 중학교 2학년 1단원에 나오는 얘기야. 그치? 그렇게 배웠어. 그치? 근데 얘네들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쿼크라는 애가 뭉치면 양성자가 되고 쿼크라는 애가 뭉치면 중성자가 되고 전자는 대신에 전자 독립적으로 가장 작은 원소야. 그래서 우주 태초에 이 세상에서 물질이 만들어질 때 최초로 만들어진 물질이 뭐냐 하면 이제 고등교과 과정에서는 쿼크와 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중요한 얘기야. 이 우주에서 본격적으로 물질이라고 만들어질 수 있는 입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는 쿼크야. 그래서 이 쿼크에는 총 6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뭐 몇 종류가 있고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쿼크에는 6종류가 있고 6종류 중에 누구누구누구에서 3종류가 합쳐져서 양성자를 만들어. 또 이 6종류 중에 누구누구누구에서 또 3종류가 합쳐지면 중성자를 만들어.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는 만들어진 쿼크가 달라, 종류가. 그래서 보다시피 성질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자가 제일 작은 애가 아니고 이제는 제일 작은 애가 누구냐? 그럼 쿼크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이제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게요. 이 우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애는 쿼크와 전자는 동시에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전자 한 개는 한 개의 쿼크급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과학에서는 기본 입자라고 불러. 이 세상에서 말 그대로 제일 작은 입자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야 기본 입자가 누구니?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쿼크와 전자가 기본 입자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그러면 쿼크들이 모이면 양성자 만들고 중성자 만들지. 이 원자 핵이 뭐냐면은 양성자랑 중성자랑 합쳐진 덩어리, 그게 원자 핵이야. 그래서 원자 핵은 양성조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져. 대신에 우리 주기율표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원자가 있잖아. 그런데 얘네들이 양성자가 하나로 만들어진 원자가 있어. 그게 뭐야? 대표적으로 제일 가벼운 애가 누구야? 네가 아는 원자 중에 제일 가벼운 원자가 누구야? 주기율표 제일 1번 누구야? 수소. 수소가 얘들아 제일 가벼운 애야. 그래서 수소는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 양성자 하나? 그럼 양성자가 한 개니까 수소는 전자가 몇 개겠냐? 당연히 한 개겠지. 그래서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그럼 수소야. 그럼 수소 다음에 넘버 2가 누구야? 헬륨. 걔가 넘버 2야. 그럼 헬륨은 양성자가 2개야. 그럼 헬륨은 전자 몇 개 있어야 돼? 당연히 2개 있어야 되겠지. 그런 식으로 원자의 종류가 하나 둘씩
양성자 몇 개 뭉쳐졌느냐에 따라서 원자의 종류가 결정이 된다고. 그리고 양성자가 또 몇 개냐에 따라서 중성자가 또 몇 개씩 붙어. 그런 식으로 원자가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그 얘기야. 그래서 그림을 봐봐. 35페이지 그림이 쿼크가 뭉쳐지면 양성자가 될 수도 있고 쿼크가 뭉쳐지면 중성자가 돼. 그래서 거기 보면 저 양성자와 중성자가 뭉쳐진 덩어리를 뭐라고 부르냐? 원자핵이라고 불러. 그럼 원자핵은 아직까지는 원자가 아닌 거야. 그럼 원자핵에 누가 붙어야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가 되는 거야? 전자가 붙어야 비로소 전기적으로 중성인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원자가 되는 거야. 그럼 원자가 또 여러 개가 합쳐지면 분자가 되고 그 분자가 비로소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워? 원자는 성질이 없다고 배우고 성질을 가진 애 중에 제일 작은 애는 분자라고 그게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물론 1년이 지나서 좀 까먹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다행히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내가 말하는 내용을 원자와 분자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한 번은 배운 내용들이야. 시험도 받고 여기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빅뱅 직후 우주가 팽창을 해. 자, 빅뱅 초창기에는 한마디로 한 점에서 거꾸로 생각.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애들을 한 점으로 묶어놓으면 그러니까 우리 현실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어떻게 걔네들이 이 넓은 물질들이 어떻게 점 하나로 뭉칠 수가 있어가 납득이 안 가지만 그렇게 시작이 된 거야. 납득이 안 가면 그랬나 보다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게 팩트가 아닌 건 아니니까. 그냥 내가 이해가 못하는 걸 수도 있잖아. 왜냐면 우리의 지식으로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졌을까는 설명이 안 돼, 지금도. 다만 한 점에서 출발을 했을 것 같아. 지금으로서는 걔가 100% 맞아. 빅뱅 이론이 100% 맞아는 아니야, 또 냉정히 말하면. 근데 현재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이 우주가 탄생된 과정이 빅뱅일 가능성이 가장 월등히 높아. 그래서 우리는 빅뱅 이론을 배우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빅뱅 이론이 틀렸다고 나올 수는 있어. 근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얘가 확률이 제일 높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는 빅뱅 이론이 맞다는 전제 하에 이제부터 배울 거야. 선생님, 빅뱅 이론이 틀리면 어떡합니까? 그런 대도 않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그럼 빅뱅 이론이 틀리면 그럼 아무것도 안 배우면 되네. 그치?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왜냐? 빅뱅 이론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얘가 맞다가 아니고 이 우주를 관찰하다 보니 현재로서는 빅뱅 이론의 증거들도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맞을 것 같아. 다시 얘기하지만 100%는 아닌데 굳이 비유를 하자면 99% 얘가 맞을 것 같아.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 확률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믿을 게 그거밖에 없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자, 이제 빅뱅으로 시작합니다. 한 점에서 빵 터졌어. 엄청난 폭발이 생긴 거야. 그때의 온도는 현재의 우리 상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겁나게 뜨거웠어. 예를 들면 온도가 어느 정도냐? 몇 억도 이런 게 아니고 우리한테는 100도만 해도 되게 뜨거운 온도잖아. 근데 100도, 1000도도 아니고 몇 억도도 아니고 몇 억에 또 몇 억 배, 몇 억 배, 몇 억 배, 몇 억 배 이 정도 온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몇 도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기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최초의 뜨거운 상황에서 빵 터졌다. 현재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가장 타당해. 정확히 온도가 몇 도였어요?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냥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겁나게 뜨거웠어 정도로 이해만 해도 충분하다. 그랬어. 그럼 빵 터졌지? 그 뒤로 현재까지 우주는 계속 퍼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퍼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생각을 해봐, 얘들아. 어차피 에너지라는 건 빅뱅 초창기부터 갖고 있던 에너지야. 그럼 얘가 더 퍼졌지? 그러면 총량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공간이 넓어져. 그러면 한 공간이 가져가는 에너지가 점점 작아지겠지.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가 이만큼인데 얘를 여기다 묶어놓으면 이게 한마디로 이 에너지가 총 100이라고 칠게. 그럼 이 속에 100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공간이 넓어지면 이만큼의 100 들어있는 거야. 더 넓어지면 이만큼의, 더 넓어지면 우리 교실만큼의 100 들어있는 거야. 그럼 결과론적으로 밀도는 점점 낮아진단 말이야. 에너지 밀도가. 그 에너지 밀도가 뭐냐? 온도야.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몰려있을 때 겁나게 뜨거웠을 거 아니냐. 근데 이게 퍼지면서 우주는 평균 온도가 점점 낮아져. 근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없어진 적은 없지. 비유를 하자면 에너지가 퍼진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빅뱅은 약 138억 년 전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지금으로서는 예측을 하고, 그 이후로 대신에 주의할 점이 있어. 물질이 처음부터 이게 다였어. 그럼 이날과 138억 년이 지난 오늘과 이 우주의 모든 물질은 변신은 한 해가 있어. 예를 들면 수소가 헬륨으로 변신하고 헬륨이 산소로 변신하고 이런 건 있지만 근본적인 총량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공간 이동해서 생겨나가다거나 어느 날 이뜬 놈이 짠 하고 갑자기 공간에서 없어진 건 없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어. 대신에 중간중간에 변신한 애들은 있어. 막 합체한 애들 있고 쪼개진 애들은 있어. 그렇지만 총량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 그럼 이때는 밀도가 엄청 높았겠지. 그치? 야, 밀도의 정의가 뭐냐? 한 공간 안에 아니야. 중학교 때 밀도 어떻게 배웠어? 밀도의 정의가 뭐야? 야, 과학 100점. 야, 과학 100점. 너 100점이잖아. 밀도의 정의가 뭐야? 밀도의 정의가 뭐야? 그래, 부피분의 질량. 저렇게 나와야지.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잖아. 얘들아, 이거를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밀도를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밀집된 정도야. 뭉쳐있는 정도라고.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이야. 근데 이 우주는 총 질량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 새로 생겨난 애가 없어. 변신한 애는 있어. 예를 들면 니네 둘이가 있어. 근데 둘이 합쳐져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합체를 못했어. 그러면 총 질량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뭉친 것 뿐이지. 또는 야, 네 모가지 하나 딱 잘랐어. 그래서 너 모가지랑 몸뚱아리랑 분리해놨어. 총 질량 변해 안 변해? 질량은 안 변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뭐가 변해? 공간이 변해. 부피가 변했어. 그럼 부피가 커지면 공간이 넓어지니까 밀도는 어떻게 돼? 줄어들지. 분모가 커지니까. 그래서 이 우주의 밀도는 점점점 작아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보면 빈 공간이 훨씬 많잖아. 그만큼 넓어졌다는 거야. 빅뱅 초창기에 비교를 해보면.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나 우주의 총 질량은 어떻다? 정해져 있었다. 처음부터. 질량은 어떻다? 지금까지 변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우주의 모든 물질들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공간만 넓어진 거야. 그러니까 밀도가 낮아진 거야. 그리고 에너지 총량도 정해져 있었어. 그러면 이 에너지가 퍼졌어. 그 에너지를 우리는 온도라고 불러. 그러면은 이걸 다 뭉쳤을 때의 온도랑 얘를 쫙 폈을 때의 온도는 달라지지.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100이라는 숫자가 한 곳에 뭉쳐있느냐 1111111에서 100개가 퍼져 있느냐의 차이야. 그러면 1111에서 100개가 퍼져 있으면 한 곳을 딱 찍었을 때의 온도는 1이야. 근데 이 녀석은 다 뭉치면 100이란 말이야. 그럼 뭉치면 온도가 높아지고 퍼지면 온도가 낮아지지. 근데 일자리가 또 10개씩 쪼개져서 1000개로 쪼개졌어. 그럼 한 곳을 우연히 찍으면 0.1, 0.1, 0.1 이렇게가 1000개가 될 거 아니냐. 그럼 에너지 총량은 정해져 있지. 근데 온도는 낮아지는 거야. 왜? 공간이 넓어져서. 쉽게 말하면 나눠 먹은 거야. 이해가 되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빅뱅 이후로 지금까지 우주의 변천사를 보면 총질량은 그대로다. 공간은 넓어졌다. 밀도는 낮아졌다. 평균 온도도 낮아졌다. 지금 우주 나가보면 얘들아 겁나게 추운 거 태양 근처로 가면 뜨겁지. 이 태양계에서 태양 갑자기 없어지면 여기 뭐 모든 행성 다 얼어붙을 거 아니냐. 그래서 우주는 그 정도로 차가운 현재 온도야. 그래서 현재 우주 평균 온도가 어느 정도냐면 3켈빈이야. 지난주에 켈빈 온도 배웠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이너스 273.13 오늘 저기 첨언 애들 있잖아. 마이너스 273.13도씨를 온도 또 다른 표현으로 0켈빈이라고 설정을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기서 0.13 꼴보기 싫으니까 빼. 그럼 이것만 기억해. 마이너스 273도씨를 0켈빈으로 설정을 하고 대신에 얘네들의 간격은 똑같아. 그러면 0도씨가 됐어. 그럼 얼마가 증가했어? 이 온도가 이거 됐어. 얼마 증가했어? 273이 증가했지. 그러면 0도씨를 켈빈 온도로 따지면 얼마냐? 273켈빈이라고. 이거 외우라고 했어. 그러면 저 우주 밖으로 나가보면 더 차가운 곳이 있고 좀 덜 차가운 곳이 있겠지. 그러나 현재 우주의 평균을 내보면 우주 평균 온도는 현재 3켈빈 정도가 됩니다. 3켈빈은 감이 잘 없잖아. 섭씨로 따지면 마이너스 270도씨라고. 한마디로 겁나게 차갑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우주 평균 온도예요, 현재. 빅뱅 초창기에 그 뜨거운 온도로부터 엄청나게 공간이 넓어지면서 현재 우주 평균 온도는 3켈빈 정도가 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은 과학을 배우기 때문에 무조건 켈빈 온도를 우선 기억을 합니다. 켈빈 온도로 기억해. 자, 그러면서 이 입자들이 아까 최초의 쿼크가 있잖아. 이 녀석들이 빅뱅 초창기에는 되게 뜨거우니까 어떠냐? 뭉치지를 못해. 왜? 온도가 높아지면 얘네들이 되게 활발하게 움직여. 근데 뭉치려면 야 좀 가만 좀 있어봐. 좀 합치게. 이래야 되는데 계속 움직이니까 못 뭉치지. 그래서 초창기에는 물질이 안 만들어지고 쿼크랑 전자들이 랜덤하게 막 돌아다니기만 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가 점점 식으니까 드디어 쿼크들이 뭉쳐. 쿼크가 뭉쳐서 뭐 만들었다고? 가 만들어지고 또는 저쪽에서는 또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전자는 쿼크랑 초창기에 같이 만들어졌고 그럼 이제 처음에는 자 빅뱅 빵 이후로 물질이 만들어진 순서를 살펴보면 처음엔 쿼크와 전자 시간이 지나면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져. 이때 주의할 점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모든 쿼크가 양성자로 되고 모든 쿼크가 중성자로 된 건 아니고 지금 이 순간도 이 우주에는 랜덤하게 돌아다니는 쿼크가 아직도 존재해. 아직 양성자 중성자가 합치 안 되는 애들도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어. 그럼 또 우주는 계속 식어. 우주는 빅뱅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더 뜨거워진 적은 없어. 왜? 공간이 좁아진 적이 없으니까. 우주는 빅뱅 이후로 지금까지 공간이 넓어지기만 했어. 그러니까 우주는 계속 지금도 식어가고 있어. 지금 내가 우주 평균온도 3켈빈이라고 했지. 여기서 몇 억 년이 더 지나면 우주 평균온도가 2켈빈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언젠가 떨어지겠지. 아, 지금도 떨어지고 있어. 근데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서 티가 안 날 뿐이지. 뭐 한 100년 동안 온도 떨어진 거는 우주 기준으로는 티도 안 난다. 138억 년이 지났는데 100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지. 1초도 안 되는 느낌이야. 우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식어가면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졌지. 그치? 근데 양성자는 전기적으로 플러스야. 전자는 전기적으로 마이너스야. 그럼 원래는 얘네 둘은 무슨 힘이 작용해? 전기적으로 플러스랑 전기적으로 마이너스는 어떤 힘이 작용해? 여러분들 2단원에서 중학교 2학년 때 2단원에서 마찰전기 배웠잖아. 플라스틱 막대 털 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그러면 서로 다른 전하는 어떤 힘이 작용해? 인력이 작용하고 같은 전하 플러스끼리 혹은 마이너스끼리는 청력이 작용한다. 그러면 양성자와 전자가 있으면 어떤 힘이 작용해? 인력이 작용해서 붙어야지. 근데 붙어야 되는데 초창기에는 빅뱅에 비해서는 좀 식었지만 여전히 겁나게 뜨거워.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바로 붙질 못해. 왜? 뜨거우니까 막 지들끼리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러다가 점점점 식어가니까 어느 순간에 양성자와 전자가 붙어. 응? 그게 뭐냐? 우주 최초의 원자야. 그래서 우주 최초에 만들어진 우리가 지금 표현하는 원자라는 애는 수소와 헬륨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어. 동시에 만들어졌어.
그 내용이 우리 교재 이제 36페이지 내용이야.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빅뱅 이후의 과정을 배웁니다. 자, 내용 좀 어려워집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개풀도 없었는데, 별거 없었는데, 이제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36페이지 저 위에 그림부터 해서 쭉 한 번만 읽어봐. 내가 지금 대략적인 아웃라인은 설명을 했어. 너네 이해를 위해서. 그렇지만 아직도 어려워. 한 번만 쭉 읽어봐. 읽고 나면 내가 또 설명해 줄게. 자, 거기 대략 다 봤지? 다시 설명할게. 빅뱅 초창기에 쿼크라는 애가 있고 전자가 동시에 만들어져. 우주 최초의 입자야. 시간이 지나면서 이 쿼크가 양성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중성자를 만들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당시 만들어진 온도가 몇 도냐 또는 이게 언제쯤 만들어졌냐 거기까지는 신경 쓰지 말고 입자 위주로만 우선 생각해. 그러면은 이제 또 계속 식어가. 식어가면서 양성자가 만들어졌지. 이 양성자 자체가 곧 뭐가 되냐면 수소 원자 핵이 되는 거야. 왜냐? 수소 원자라는 애는 어떻게 만들어져? 양성자 한 개랑 전자가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양성자랑 이 시간 이후로 양성자와 수소 원자 핵은 같은 말이야. 왜냐? 수소 원자라는 애가 양성자 하나에 전자 달라붙은 거야. 그럼 전자 떼내고 나면 뭐만 남아? 양성자 남지. 그게 수소 원자 핵이야. 수소가 그렇게 만들어졌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소 원자 핵은 곧 양성자야. 그러면 제일 먼저 양성자가 먼저 만들어졌어. 수소 원자 핵이 먼저 만들어졌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양성자 두 개랑 여기에 중성자 두 개가 달라붙어. 이렇게 전자가 아직 안 붙었어. 이게 뭐냐면 헬륨 원자 핵이야. 그럼 둘 중에 누가 먼저 만들어져? 얘가 먼저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수소 원자 핵 두 개랑 중성자 두 개 뭉치면 헬륨 원자 핵 되는 거야. 식으면서 점점 붙어. 그럼 얘네들은 왜 붙느냐? 이 핵력이라고 해서 양성자와 중성자는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힘이 없거든? 근데 이 녀석들이 우주에 그렇게 많은 개수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지들끼리 다가오는 놈도 있고 멀리 떨어지는 애도 있겠지. 근데 우연히 이렇게 다가오면 쫙 달라붙어. 본드로 달라붙듯이. 그걸 핵력이라고 불러. 양성자와 중성자는 어느 정도 특정한 거리 이상으로 거리 안으로 가까워지면 쫙 달라붙는 힘이 엄청 세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애가 헬륨 원자 핵이야. 그럼 순서상으로 얘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뭉쳐서 이렇게 된 거지. 됐지? 그럼 원자 핵이 지금 만들어지고 여전히 이 바깥에는 전자들이 랜덤하게 돌아다니고 있어. 왜? 전자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됐지? 여기까지. 그러고 우주는 또 식어. 그래서 빅뱅 이후로 자 여기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야. 38만 년이 지났어. 대략.
빅뱅 이후로 대략 38만 년이 흘렀어. 엄청난 시간이 흐른 거지. 근데 우주로 봤을 때는 지금 우주가 138억 년이니까 사실 이것도 우주 138억 년 기준으로 본다면 되게 긴 시간은 아니지. 그치? 어쨌든 이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그래서 우주 평균 온도가 현재 얼마 됐냐? 3000 켈빈이 됐어. 드디어. 얘들아 3000 켈빈이 감이 안 오면 그냥 3000도씨라고 해도 크게 지장은 없어. 아주 높은 온도에서는 섭씨 온도나 켈빈 온도나 그다지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섭씨 온도랑 켈빈 온도랑 차이가 얼마 차이나? 273 차이 나잖아.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의 돈이 3,000원 있으나 3,300원 있으나 크게 차이가 있냐? 별로 차이가 없지. 야 300원하고 500원은 얘기가 다르지. 근데 3,300원이나 3,000원은 그다지 별로 의미. 심지어 야 10,000원과 1,300원 별로 의미 없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질 때는 뭐 섭씨 온도, 켈빈 온도 구분하는 게 그다지 의미는 없지만 100켈빈과 200켈빈은 얘기가 다르지. 그러나 3000켈빈과 3000도씨는 그게 그거야. 그래서 니네 중학교 때 태양 표면 온도 몇 도라고 배웠어? 기억나냐? 태양 표면 온도 3단원에서 나오잖아. 태양 막 코로나 나오고 막 그 저 뭐냐 이거 뭐 가스층 뭐냐 가스층 이름이 또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흑점 점점점 이거고 그 코로나 대기 가스 그게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였지? 가스층. 코로나 불꽃이고 그 가스층 있잖아. 개기 있을 때 보인다 막 니네 그렇게 배웠잖아. 갑자기 이가 생각이 안 나네. 다시 이름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래서 태양 표면 온도가 6000도씨라고 배워. 왜? 중등교과 과정에서는 켈빈 온도를 안 써. 그래서 여러분들은 태양 표면 온도가 6000도씨라고 배우지만 우리 이제 통합과학을 배우잖아. 그래서 태양 표면 온도를 우리는 이제부터는 6000 켈빈으로 표현을 해야 맞는 거야 원래는. 근데 중학교 때는 켈빈 온도를 안 가르쳤으니까 그냥 6000도씨나 6000 켈빈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해. 270밖에 차이 안 나. 뭐 그런 느낌인 거지. 자,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한 사건이야. 온도가 이 정도 3000 켈빈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원자핵에 드디어 전자가 달라붙어. 원자핵만 있었는데 여기 전자가 달라붙어. 그럼 그게 뭐 돼? 원자핵에 전자 달라붙어서 뭐 돼? 원자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 시점에서 최초의 원자가 만들어지는데 원자핵은 이미 있었지. 누구랑 누구? 수소랑 헬륨. 근데 전자는 동시에 달라붙었어. 그래서 실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는 동시에 만들어져. 왜? 전자가 달라붙으면서. 그게 언제냐? 빅뱅 후 38만 년, 현재 우주 온도 3000 켈빈 정도 됐을 때. 라고 여기 나와. 그게 나와 책에. 아니구나. 딱 이거 원자 만들어지기 전까지가 36페이지다. 그러고서 수소 원자핵하고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이 조지 가모프가 만드는 방정식이 있어 얘들아. 우주 방정식이 있어.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 안 나온 거고 니들은 그 방정식까지 우리가 외워야 되니까 아니단 말이지. 근데 조지 가모프가 야 심심하니까 대충 쟤랑 3대1일 것 같은데 이랬을 리가 없지. 다 근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수소 원자핵이 대략 비율로 3대1의 비율로 우주의 입자가 이렇게 만들어져. 그리고 전자는 무한리필급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결국엔 원자의 개수를 결정하는 애는 전자야 원자핵이야. 원자의 최종 개수를 결정하는 원인이 원자핵의 개수에 의해 결정돼, 전자의 개수에 의해 결정돼. 원자핵의 개수에 의해 결정되겠지. 왜? 방금 얘기했잖아. 전자는 무한리필이라고. 전자는 훨씬 많아 그보다. 이 우주에는 지금도 전자는 랜덤하게 돌아다니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랑의 비율이 원자에게 만들어진 비율이 3대1이야. 그러니까 원자의 비율도 우주에는 3대1로 최초의 원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얘가 3대1로. 대체 여기까지. 거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보라고 했던 36페이지 내용이야. 자 이제 37페이지로 갈게.
37페이지로 가면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35페이지 내용이고 이제 36페이지 오른쪽으로 가봐. 자 38만 년 보자마자 첫 줄에 나오잖아. 오른쪽 페이지에 그지? 그게 얘야. 그게 38만 년 3000 켈빈 거기 나오잖아. 그래서 초창기의 우주의 최초의 이제 원자가 만들어져. 그 개수의 비율이 수소 원자 3개 만들어질 때 헬륨 원자 하나 만들어진다고. 야, 3개랑 하나 이런 뜻이 아니고 비율이 3대 1이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얘기 하나 해줄게. 그러면 얘네가 왜 3대 1이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이거 완전 중요하고 조금 어려운 내용이야. 자, 양성자, 중성자를 내가 그려볼게요. 자, 편의상 양성자는 뻘겋게 그릴게. 우주에는 처음에 양성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만들어지는데 아까 말했듯이 얘네들이 랜덤하게 만들어질 거 아니냐. 쿼크들이 뭉쳐서 이거 만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비율을 따져봤더니 초창기에는 양성자랑 중성자가 1대1의 비율로 만들어져. 내가 여기다 8개씩 그린 이유는 이따가 수치 설명하려고 그런 거고 핵심은 지금 이 순간까지 핵심은 얘 8개면 얘 8개야. 그럼 비율로 따지면 몇 대 몇이야? 1대1이지. 요 뻘건 애가 양성자. 하얀 애가 중성자야. 근데 얘네들의 질량 B가 한마디로 양성자 한 개랑 중성자 하나의 질량 B가 거의 1대1이거든? 응? 근데 냉정히 말하면 중성자가 코딱지만큼 좀 더 무거워. 약 1대,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면 양성자 하나를 질량을 1.0이라고 하잖아. 그럼 중성자 하나는 질량이 1.00001 이 정도 된다고. 그럼 사실상 별로 차이는 없지. 1대1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근데 냉정히 말하면 얘가 조금 더 무거워. 응? 근데 얘네들이 만들어졌을 때 우주에서는 온도가 겁나게 뜨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성자 중에 중성자로 변신하는 애도 있고 우주가 너무 뜨거울 땐 이런 일이 벌어져.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신하는 애도 있어. 근데 우주가 너무 뜨거우니까 역시 랜덤에 의해서 일로 가는 놈도 있고 일로 가는 놈도 결론은 1대1이야.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서로 변신은 하지만 얘랑의 비율이 1대1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 100개 변하면 결국 100개 다시 돌아오거든. 근데 개수가 고정은 아니고 계속 열심히 변신을 하고 있으나 그 비율이 대략 1대1이라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양성자의 총개수가 중성자의 총개수와의 비율이 몇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율이 1대1이라는 사실은 한동안 변함이 없어. 응? 근데 양성자가 중성자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냉정히 말하면 조금 무거워져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너지를 좀 흡수해서 질량으로 바꿔. 반면에 얘는 여기서 이게 되려면 에너지를 조금 내버리고 질량을 줄여. 왜? 얘가 좀 더 무겁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우주의 온도가 낮아진다? 그럼 얘들아 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에너지를 얻는 게 쉬워 보여? 에너지를 버리는 게 쉬워 보여? 버리는 게 쉬워 보이지. 그치? 그래서 우주가 식어가잖아. 그러면 우주가 너무 뜨거울 때는 얘가 이것도 되고 얘가 이것도 되고 자유롭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에는 얘는 이거 되려면 무거워져야 되지. 근데 우주가 자꾸 식으니까 어느 순간에 충분한 에너지를 못 얻어. 그래서 얘가 이걸로 변신하는 게 이제 안 돼. 겁나 뜨거워야 되는데 그 뜨거움보다 조금 낮아지기 시작한 거야 이제 온도가. 물론 여전히 뜨겁지만 여전히 몇천 도 막 이렇게 되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게 이걸로는 이제 안 일어난 거야. 우주는 식어지기만 했지 한 번도 더 뜨거워지는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이 온도에서 아직 얘는 이걸로 변신해. 그럼 결과론적으로 얘는 이걸로 여전히 돼. 근데 얘는 이걸로 못 돼. 자, 이렇게 시간이 더 흐르면 이제 누가 많이 남어?
양성자가 더 많아졌지. 무슨 말이냐?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신했어. 근데 이제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신하는 일은 없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비율을 따져봐. 자, 그럼 이 그림 보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7대 1이 된 거야, 이제. 그러고서 이제 온도가 더 낮아지니까 이제 다 안 생겨. 그럼 여기가 끝이야. 이때부터는 추가적인 변신이 더 없어. 이 원리를 조지 가모프는 방정식을 통해서 우주 온도를 이걸 하면서 이론으로 이걸 해결한 거야.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 생각을 해봐라. 우주 구경도 못 해본 이게 언제냐? 1930년대, 1940년대야. 우리 6.25도 일어나기 우리 일제 시대야. 조지 가모프 그날 그때쯤 우리 대한민국 만세 이거 할 때 조지 가모프는 이거 연구했다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야. 응?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가 양성자이자 원자적 관점으로 보면 곧 양성자이자 또 뭐라고 부른다고? 수소 원자핵. 그치? 근데 헬륨 원자핵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헬륨은 양성자 2개, 그 다음에 중성자 2개. 그래서 헬륨 원자핵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게 헬륨 원자핵이야. 그럼 얘들아, 수소 질량 한 개를 양성자이자 수소 원자핵 한 개를 질량 1이라고 해볼게. 그럼 헬륨은 질량 얼마짜리야? 종우야, 얘 질량 얼마야? 얘를 1이라고 하면 얘는 질량 얼마냐고. 왜 2야? 이거 두 개랑 얘도 있잖아. 아까 좀 전에 얘랑 질량비가 몇 대 몇이라고 그랬어? 1대 1이니까 얘는 질량 얼마짜리야? 4짜리가 되는 거야. 응? 이때요. 이제부터는 선생님 중성자가 더 무겁잖아요.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럼 이제부터는 양성자랑 중성자랑 질량이 그냥 1대 1이야 라고만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결론 4됐지. 근데 수소 원자핵은 질량이 1짜리라고. 그러면 헬륨이 만들어지려면 양성자만 있어서는 안 돼. 누구 있어야 돼? 중성자 있어야 되지. 그래서 얘가 헬륨 됐어. 이렇게가. 그러면 헬륨 원자 한 개라고 해볼게. 예를 들면 헬륨 원자 한 개 만들어졌지. 수소 원자는 몇 개요? 수소 원자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12개지.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개수, 쪽수 비는 12대 1이야. 여기 보이나? 보이지? 아니, 화면 때문에. 그런데 질량비는 조금 달라. 무슨 말이냐? 수소를 질량 1로 우리는 비율로 잡았어. 그럼 얘는 몇 자리가 몇 개야? 1자리가 12개지. 근데 헬륨은 몇 자리가 몇 개야? 4자리가 1개지. 그러면 질량의 비율은 몇 대 몇이야? 12대 4지. 그래서 3대 1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온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여기까지는 조지 가모프가 자기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한 거야. 자, 이론적으로 설명했어. 야, 누가 우주인이 있대. 너 믿어 안 믿어? 못 믿지. 왜? 야, 예를 들면 얘가 너한테 야, 우주인 있어. 그럼 네가 뭐라 그래? 증거가 뭔데? 내가 만났어. 그럼 믿어 안 믿어? 꺼져라 그럴 거야. 근데 얘가 우주인이랑 이렇게 하고 사진 찍은 거 갖다 보여줘. 그럼 그때부터 믿어야지. 그럼 결론, 얘가 우주인이 있어. 네가 믿을 만한 근거를 갖고 와야 돼. 근데 조지 가모프는 이걸 주장을 했어.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아직 안 믿지. 이론으로만 밝혀낸 거니까. 그지? 안 믿지?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지? 응? 얘 누군지 니네 둘이 아는 사이냐? 아는 사이냐? 만약에 니네 둘이 모르는 사이라 그랬다 치자. 근데 중학교도 달라. 근데 얘가 오자마자 너한테 야, 나 이번에 올백? 이랬단 말이야. 그럼 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근데 시험 끝나고 와서 꼬리표 갖고 와가지고 딱 봤더니 100이야. 그럼 믿어 안 믿어?
믿어야지. 이때는 드럼프 치사이도 믿어야지. 그때부터는. 그래서 조지 가모프가 주장을 했을 때 이때까지만 해도 안 믿어.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지. 조지 가모프랑 같이 연구한 우리 편들도 있으니까. 근데 조지 가모프랑 다른 연구를 하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은 저 새끼 존나 똑똑하긴 한데 저 말이 맞을까?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때 뭐가 나오느냐? 아까 배운 스펙트럼 분석법이 나와. 이걸 조지 가모프가 먼저 주장을 했고 그 뒤에 과학자들이 스펙트럼 분석법을 찾아. 그래서 전 우주를 관찰해 이제. 그랬더니 아까 비율이 몇 대 몇 나왔어? 3대1 나왔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과학자들이 저 미쳤네. 어떻게 알았대?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스펙트럼 분석법을 배운 거야. 만약에 스펙트럼 분석법을 우리가 인류 과학자들이 못 찾았다면 이거 못 믿어. 왜? 태양에 뭐 들어있는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면 저거 보여? 야, 나 수소, 나 헬륨 이렇게 써있어. 태양 보면? 모르지. 안 써있지. 근데 스펙트럼 분석법을 찾아서 전 우주를 관찰해봤더니 74%, 24%가 나왔어. 그럼 98%지. 그럼 정확히 3대1은 아니지. 그럼 나머지 2%가 뭐냐? 수소랑 헬륨으로 시작해서 다른 원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산소, 질소, 탄소, 더 나아가서 철, 구리로 변신한 애들이 2%야. 그럼 걔들이 어떻게 변신했느냐를 우리는 이제 다음 챕터에 또 배울 거야. 그래서 해봤더니 야 3대1 얼추 맞아떨어지네. 야 조지 가모프 개천재 이렇게 된 거야. 이제 믿어야지. 그래서 스펙트럼 분석법을 통해서 우주를 관찰했더니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2% 빼고 거의 98%가 수소와 헬륨인데 그 마침 비율이 거의 3대1이네. 이게 그 지금의 스펙트럼 분석법을 통해 밝혀낸 게 빅뱅 이론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신뢰도가 이제 올라가는 거지. 얘가 꼬리표 갖다 줘서 500짜리 보여주면 너 이때부터 씨발 저 새끼 공부 존나 잘하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꼬리표 봤는데 막 60, 70, 60, 70 그러면 족밥이네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꼬리표 봤는데 빽빽빽빽이야. 꼴보기 싫어도 믿어야지. 겁나 똑똑하게 하고 인정해야지. 그거는 그게 증거잖아. 이게 그렇게 된 거야. 이해됐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빅뱅으로 38만 년에 본격적으로 원자가 만들어졌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우주에 전자가 겁나게 많았어. 그럼 이 전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빛이 날라오면 자기가 흡수를 해. 흡수를 했다가 랜덤하게 터뜨려. 그러니까 일종의 전자들이 빛을 막아내는 커튼 같은 역할을 했어. 근데 원자가 만들어지니까 이 원자에게 전자들이 달라붙지. 그럼 우주에 랜덤하게 돌아다니는 전자의 개수가 많아져 적어져. 월등히 적어지지. 달라붙었으니까. 그럼 우주가 점점점 텅텅텅 비기 시작해. 그러면서 빛들이 쫙쫙 우주로 퍼져나가.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빛이 우주로 못 퍼져나갔다. 그래서 불투명한 우주였다가 빅뱅 후 38만 년 원자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우주에 널브러지면서 랜덤하게 돌아다니던 전자들이 줄어들면서 우주가 맑아졌다. 그래서 투명한 우주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교재 37페이지 내용이야. 시간 관계상 읽어보는 건 집에 가서 꼭 좀 읽어봐. 이거 되게 재밌는 내용이잖아 얘들아. 니네 태어나서 이런 얘기 처음 배우잖아. 그래 안 그래? 니네 어디서 빅뱅 진짜 많이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배워본 적이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처음 배우는 얘기야. 되게 재밌는 얘기야. 물론 좀 어렵긴 하지. 근데 어렵다고 해서 재미없는 건 아니야. 쉽다고 해서 또 다 재밌는 것도 아니고. 너 1부터 숫자 1000까지 100번 써. 그거 쉽지. 근데 졸라 재미없잖아. 재밌어 재미없어. 재밌을 거 아니야 재미없을 거 아니야. 너무 하기 싫지. 재미없지. 짜증나지. 그래서 어렸을 때 꼬맹이 때야 초딩 때야 받아쓰기 하라고 하면은 그 학교 교과서에 근데 초딩 때는 밑줄 긋고 2번씩 써와라 이런 거 하잖아. 숙제로 그런 거 했잖아. 그때는 생각 없이 하지만 너 요즘 들어 받아쓰기 해라 그러면 그거 재밌을 것 같아 재미없을 것 같아. 재미 겁나 없지. 나 이미 한글 다 뗀 사람인데 한글 안 뗀 애들이나 맞춤법 배우려고 그 받아쓰기 시키고 그런 거지. 여기 앉아있는 니들은 이미 맞춤법은 웬만큼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 아니냐. 니들한테 받아쓰기 시켜서 해보라고 해봐라. 짜증나지. 차라리 무슨 보고서 같은 거 하나 써라 그러면은 차라리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지. 받아쓰기 그런 거 의미 없는 행동이잖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내용들 아니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워본 적이 없잖아.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배웠으니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뭐 하냐면 유튜브 픽백 막 그래서 요새 막 궤도라든지 저기 또 있잖아. 유튜버들 있잖아. 뭐 우주먼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누군지 대충 알지? 그 사람들 빅뱅 검색해가지고 보라고. 그러면 이제 알아듣는단 말이야. 이걸 배우기 전까지 이들이 빅뱅 이론을 못 알아먹어. 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 전문 유튜버들 나도 교체 선생님은 이제 아무래도 과학 선생님이다 보니 그런 관련된 내용을 보다 보니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뭐야? 내가 평소에 자주 보던 거 뜨잖아. 나 뜬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 이런 거 애들이 보면 좋을 텐데 이 새끼들이 이걸 몰라나? 나는 보라고 추천을 하지만 안 보겠지. 그렇다고 내가 수업 중에 이걸 틀어줄 수는 없으니까 마음 같아서 그러고 싶은데 재밌어. 내가 봐도 애들 이런 거 보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그걸 봐도 이해가 되니까 이제는 볼만하단 말이야.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면은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저게 좀 이해가 되네. 물론 100% 이해는 안 되지 당연히. 여러분들 아직 지식이 짧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쇼츠 같은 것도 막 찾아보고 좀 하라고. 니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현재 나는 37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 많아. 그래서 평소 같으면 내가 지금까지 그래 38페이지 지금 풀어라 하는데 38페이지 숙제 체크해. 38페이지에 문제 나오잖아. 이거 숙제. 동영상 보는 친구도 요거 숙제.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을게요. 자 2교시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럼 뒤에 3교시 또 연결해서 할게요. 우리 또 10분만 쉬었다가 하자.